그때 제가 딱 확신했던 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못다한 말들을 잘 건네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야지 눈을 감는 모든 생명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좀 더 오래 좀 더 따뜻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종종 라이브 할 때 저희 집 고양이를 많이 출연시키죠. 제가 고양이 키운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생강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생강이 이전에는 고양이가 3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3마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초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코는 우락부락 해가지고 힘도 세고 그런 친구였는데 저희 집 문 앞에서 있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있다가 난데없이 제 발등 위에 길고양이가 올라타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된 친구인데 엄청 용맹한 친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잠깐 열려있는 문틈을 통해서 집으로 나갔어요. 집으로 나가고 이제 그렇게 그냥 작별한 거죠. 걔는 그렇게 갔고, 두 번째로는 보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작게 그려져 있잖아요. 엄청 가녀리고 애기 같은 친구였는데 보솜이는 저희 큰 누나가 데려온 친구였어요. 그 누나가 이제 등굣길에 있는 한 동물 가게에서 우연하게 보솜이를 발견했는데 얘가 이제 유달리 다른 고양이보다 좀 작고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길을 지나면서 몇 번을 지켜보다가 항상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얘가 좀 치근하게 느껴져가지고 누나가 보솜이를 분양해왔어요. 근데 또 이 친구는 요번에 좀 너무 약해서 그랬던지 어린 나이에 원인 모를 폐혈증이 와가지고 한 1, 2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군복무 있을 때 죽었는데 정확하게는 훈련소에 있을 때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꿈을 한번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뭔가 좀 고양이가 안 좋은 상태의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소에서 3주 만에 집에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딱 2분 통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 나누고 보솜이는 잘 지내?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얼버무리면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잘 있다고? 그래서 내심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끝나고 가보니까 보솜이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솜이는 좀 제가 인사도 잘 못하고 보내가지고 좀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검은색 고양이 도고라는 친구인데 도고는 저희 큰 누나가 길에서 또 데려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누나를 졸졸졸 따라오면서 야옹야옹 울어가지고 누나가 마음이 약해져서 집에 잠시 데리고 왔는데 그 잠시 데려온 게 15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순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함께 있었으니까 제법 제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그런 시기에도 위로가 많이 됐던 친구예요. 저도 이제 사춘기가 있을 거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슬픈 날에는 도구를 안고 자기도 하고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는 도구 옆에서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마음이 좀 편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도 조금씩 노쇠하고 백내장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도구가 죽었을 때는 서울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진 못했거든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사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거기 영향받을까봐 부모님께서 이제 안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국시를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도구를 찾았는데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 어디 갔냐고 하니까 엄마가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제가 그때 이제 도구가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저한테 도구의 마지막을 설명해 주는데 언젠가 갑자기 좀 일어나지 못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도 다시 재발하고 뭐 당뇨도 너무 심해져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의사 선생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보솜이는 그렇게 하다가 병원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게 좀 신경이 쓰이셨는지 이번에는 진통제를 쓰고 도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엄마랑 같이 자고 또 다음날도 역시나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점점 더 이제 의식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부터 도구 곁을 지키면서 저희 어머니가 도구한테 여러 말씀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뭐 어렸을 때 만났던 거 이런저런 사건들 길에서 와서 뭐 자꾸 생선 훔쳐 먹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혼났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 2시쯤에 결국 도구는 깊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도구는 이미 고양이 평균 수명을 한참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들렸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매번 도구한테 인사를 했었어요. 야, 다음번에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고생 많다 이러면서 그래도 같이 있어서 고맙다 다음에 또 보자 이러면서 올라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에 데리고 와서 제가 말을 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도구가 마지막 순간을 엄마 곁에서 따뜻하게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도구가 죽었을 때는 별로 마음이 안 슬프더라고요. 도구가 죽었을 때는 도구를 보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도구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도구 방에서 데리고 자면 그 검은색 고양이니까 고양이 털이 이제 이불에 뒤범벅이 되거든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매번 침대로 데리고 가서 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구를 보내면서 확신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한창 호스피스에 관심이 많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딱 확신했던 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못다한 말들을 잘 건네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야지 눈을 감는 모든 생명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좀 더 오래 좀 더 따뜻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측면에서 호스피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우리가 냉철하게 냉정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자세가 좋았는데 가만히 보면 정신 건강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심적으로 끌리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도 고통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삶에는 때론 어려움이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모두가 안 그래 보여도 저마다 나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면에 품고 산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에 설령 원치 않는 경험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 저는 그 양면적인 자세에 어떤 깊은 지혜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예전 사진들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에도 비슷한 철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서 이런 얘기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